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오늘 수도권 투데이가 선정한 이슈는 양성평등 교육입니다. 최근 각종 성피해와 관련한 미투 운동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이 문제가 골물대로 골마버려서 치유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방증하는 것 같은데요. 해결책이 없을까 되짚어보면 역시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황금명륜 가치교육연수원 대표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오는 23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모두, 중위소득 60%는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고요. 교육비만 지원한다면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이나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웸의 프리덤 띄워드리면서 2018년 3월 7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어디까지 언제까지 이어질지 가늠할 수가 없는 미투 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음속이 까맣게 타들어간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여전히 고통받는 이들이 수없이 많을 텐데요. 용기 있게 고발하는 분들도 있지만 차마 말 못하고 혼자 사귀고 있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런 뿌리 깊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까요? 찬찬히 생각을 해보면 역시 교육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양성평등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황금명륜 가치교육연수원 대표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 참 참담하다고 말을 해야 될까요? 뭐라고 참 표현하기도 어려운 끔찍한 일들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즘은 사실 안녕하세요라는 인사조차도 가슴을 먹먹하게 할 정도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미투 운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쳐야 할 점들이 수없이 많이 드러나고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면 역시 성평등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주는 어렸을 때 교육 이거부터 이제 손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리나라 성교육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예. 사실은 한국 사회에는 성평등 교육이라는 고 있을 만한 마땅한 교육이 없다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고요. 예. 사실 살펴보면 2013년 6월 19일부터 성폭력 예방교육이라는 걸 의무교육으로 실시해 온 지 이제 5년 차입니다. 아하. 그러나 성평등 교육이라는 꼭 이름 붙일 만하게 명실상부하게 그런 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예. 네, 그나마 있는 것이 이제 초등학교에서 사회과목 인권 파트 안에서 양성평등이라는 개념, 양성평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당위를 설명하는 전체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확인해 봤을 때 6년 과정 중에 4시간 이 정도 배치가 되어 있다라는 게 얼마 전 발표가 됐었는데요. 예. 그나마 중고등학 과정에서는 그런 교육은 전혀 없고요. 그래서 한국 사회는 이제 이런 논의를 좀 시작하는 단계에 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5년 전부터 비슷한 교육이 시작됐는데 초등학교 6년 동안 불과 4시간에 해당된다고 하니까 정말 좀 여기에 신경을 안 쓰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4시간짜리를 하더라도 무슨 양성평등과 관련한 전문 교사라든지 아니면 교사들에게 이런 학생들에게 가르칠 만한 것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5년여 전에 시작된 교육도 성폭력 예방 교육이고요. 성폭력 예방. 예, 성폭력 예방이라는 것이 성평등 전반을 논의할 수 있거나 그걸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게 가름할 수 있지 않은 데다가 양성평등 또 혹은 성평등 교육의 내용을 담당 또는 전담하고 있는 교사가 사실 학교 현장에선 대부분 보건교사들로 지정이 되는 편이에요. 예. 그런데 보건선생님이 성평등 의식을 늘 갖추도록 훈련 받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고요. 예. 보건선생님들이 그런 교육을 하실 수 있도록 전문적인 훈련의 기회가 교육청이나 정부에 의해서 제공되고 있느냐에 비춰봤을 때도 아직 턱없이 많이 부족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발 더 나아가면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실 내 여러 성차별 문제에 교사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거나 그것을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재, 교육 내용 이런 것들이 많이 갖춰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설명일 것 같습니다. 예.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7년도 초등교과서 모니터링을 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요즘 초등학교 교과서 사진 그리고 그림들도 이렇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왜냐면은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수십 년 전 그때랑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남자들은 좀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고 여성들은 다소 감정적이고 다소곳하고 주저주저하는 이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현상을. 그 내용을 이제 저희처럼 이 분야에 관련된 정보를 팔로우하는 그런 이치에 있지 않으신 일반인들이 보시기에 너무 놀라셨던 것 같아요. 예. 어떻게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교과서랑 별로 달라지지 않았냐. 그래서 성평등과 관련된 이야기할 때 한국의 여성들의 지위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께 꼭 그 기사를 좀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아직도 학교 현장에 가보면 교과서에 사파만 쭉 보셔도요. 주인공은 남성, 보조자로 여성 이렇게 그려져 있는 사파가 굉장히 많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남성을 능동적인 모습으로 표현하고 여성은 수동적이거나 보조자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이것이 나아가서는 어떻게 기술이 되냐면 직업을 갖거나 뭔가 정장을 입고 공적 영역에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일을 하는 사람은 대체로 남성으로 그리거나 예. 여성이 표현될 때는 자원봉사자, 어머니회, 주부 이렇게 사적 영역을 전담하는 사람처럼 계속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공적 영역에 비해서 사적 영역의 가치가 떨어지느냐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이미 대한민국의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0%를 넘은 상황에서 OECD 국가의 대표 국가라고 알려져 있는 남녀가 함께 경제활동을 하는 모습이 교육 현장에서는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은 모습이 마치 이 교육을 받는 여학생들에게도 앞으로 너희는 자라서 교육을 다 받아도 사적 영역을 담당하는 가정생활에서 있는 것이 더 타당한 거야라고 그런 도덕을 자꾸만 전수해 주는 것 같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약간 해석은 다릅니다만은 여성 대통령이 탄생을 했을 때 말이죠. 여성 네. 관련돼서 이런 부분이 많이 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를 많은 분들이 했거든요. 어느 네. 면에서는. 근데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는 예. 기준을 조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예. 저희가 보통 성별이라고 말할 때 남자나 여자냐 성별을 말할 때 이것이 생물학적으로 남성이냐 여성이냐를 묻기도 하지만 예. 과연 남자답게 또는 여자답게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성질, 역할, 이런 사회적인 성, 문화적인 성이 어떻냐를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예. 물론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었습니다만 그 여성 대통령이 여성 일반들이 겪고 있었던 다양한 차별과 억압과 일반 여성들의 힘든 삶의 여정을 별로 겪어보지 않은 여성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성들이 얼마나 제2의 시민으로 열등한 구조에서 억압을 받고 살아봤는지의 경험치가 없으시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여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특별한 그런 남성 일반들의 삶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사는 분으로서는 여성 일반에 대한 이 차별적 기제나 억압적인 구조를 바꾸는 것에는 사실 관심을 많이 가지기 어려웠을 거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여성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도 명예 남성으로서의 효과가 좀 더 크지 않을까 우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아이들에게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인 차이 그리고 남녀 차별을
하지 않고 양성을 평등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보통 남자랑 여자랑 좀 다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예. 생물학적으로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죠. 그런데 그 다른 것, 다시 말하면 그 차이가 누군가에게 차별이 되고 있지 않다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차이가 곧 차별이 되지 않고 차이가 다양성으로 존중되려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다른 사람, 소수 또는 약자에게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가능한 그런 교육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지금 몇 가지 또 사례를 들어보면요. 교과서에 그려진 그림은 상대적으로 좀 간접적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부터 이미 이런 것들을 수없이 겪어오면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게 저는 더 걱정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사는 녀석이 어디서 우냐. 여자아이가 선머슴처럼 왜 이러냐.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애니메이션 요즘에 많이 나아졌지만 여성들은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려진 만화가 참 많았고 놀이도 그렇고요. 남자아이들은 칼싸움, 로봇 하면서 좀 능동적인 거, 여자아이들은 소꿉놀이 하는 거. 이게 이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머릿속에 그렇게 박혀버리고서 입학을 해서 더 이상 초등학교에서 교육을 했을 때 좀 변화가 어렵지 않나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학교 정규 교과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를 사실은 젠더 관점에 따라서 이것이 좀 더 차별적인가 아닌가를 살펴볼 수 있는 눈이 좀 사회적으로 길러져야 하고요. 그러려면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또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다양한 미디어에서 여러 분야에서 성적으로 이것이 성차가 차별까지 되는지 아닌지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정화 작업 같은 것이 필요하고요. 일례로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도 색깔이 다르죠. 그렇죠. 네, 장난감 코너에 가면 여자아이들이 갖고 노는 코너는 다 분홍색으로 되어 있고 남자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은 대부분 파란색이고 맞습니다. 심지어 마트나 손쉽게 다양한 슈퍼마켓에서 구입하는 초콜릿조차도 포걸즈라고 분홍색으로 표기가 되고 파란색은 포보이즈라고 써 있는 마당에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전부터 이미 또래 문화나 다양한 어른들이 생산해낸 생산품 속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아니라 차별을 경험하고 그것이 여자는 수동적이고 좀 더 다소곳할 때 사회에서 환영받는다라고 인식되기 시작하면 나는 우리 아이를 분홍색을 좋아하고 키우지 않았어 라고 할지라도 그 아이가 분홍색을 아닌 다른 색을 선택했을 때 겪게 되는 불안감이 이미 사회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 삶의 전체를 젠더 렌즈로 분석적으로 바라보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른들이 그렇게 프레임을 딱 정해놓으니까 아이들이 그것을 경계를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진짜 보이는 것 같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교육하는 것, 그리고 책, TV 채널 몇 개, 그 정도만 바꾸면 된다고 하지만 요즘에는 스마트폰, TV 채널도 수없이 많고요. 그리고 밖에서 보여지는 그런 수많은 곳곳에 숨어있는 양성평등을 해치는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성인들이 많이 좀 자정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이들 교육 관점에서 봤을 땐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가 왔다라고 느껴지고요. 성인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아이들 교육의 경우에는 사실 해외에서는 유치원 정도 수준부터 성평등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부터요? 예. 그리고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한 이후에 우리가 지금 이제 5년 됐다고 하는 성폭력 예방의 내용도 사실은 내 몸은 내가 지켜 이런 교육으로는 예방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해외에서처럼 오히려 생각해보면 성폭력을 예방한다는 건 일어나지 않아야 예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요 싫어요라고 얘기한다는 건 이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는 대응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아예 그 사건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가해를 예방하는 식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성평등 교육이라는 것도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별개로 그것과 동시에 가정에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평등한 가족 문화를 만들 건가? 직장에서는 어떻게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만들 건가?
그리고 예를 들어 제가 동창회를 나갔을 때도 거기에서 성차별적인 혹은 성희롱적인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 내가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그 옆에 함께 서서 그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해 줄 건가. 이런 일상 삶의 전반에 관한 재구성이 좀 필요한 순간인 거죠. 예. 어른들도 뭐 부모 입장에서 혹은 뭐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들 입장에서 수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아까 잠깐 언급됐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교육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주로? 예를 들면 이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국가 중에 하나가 스웨덴인데요. 예. 매년 이제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 성격차 지수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예. 한 사회에 살고 있는 남성과 여성의 격차가 얼마나 되느냐를 보는 지수예요. 그런데 이 지수가 한국이 계속 100위권 안에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OECD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예. OECD 국가 내에서 꼴찌일 뿐만 아니라 작년 17년 발표에서도 118위를 차지를 했는데요. 예. 이 세계 성격차 지수에서 늘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나라가 스웨덴인데, 그 스웨덴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원부터 성평등 교육이 의무 교육으로 시행되고 있고, 예. 성폭력 예방을 하기 위한 교육도 우리처럼 뭐 5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1년에 관련자가 학교에 가서 1시간 딱 교육하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방식이 아니라 스웨덴의 경우에는 그냥 정규 교사가 일상의 정규 교과를 시행하는 과정 곳곳에 폭력 예방 교육이 스며들어 있는 거죠. 예. 근데 그 스며들어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 우리가 성폭력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말로 가해가 예방되는 건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 다른 사람들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한가. 예. 이것을 한 10여 년간 꾸준히 끊임없이 교육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차이고요. 그런 전반적인 교육 방식, 교육 내용, 교육 과정의 차이가 사회를 성평등하게 만들어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성평등 지수를 그러니까 정하는 기준은 뭔가요? 뭐 이런 교육 시스템도 하나가 들어갈 것 같긴 합니다만은. 네, 그런 내용도 있는데요. 예. 보통 이제 성평등 지수라고 할 때는 여성들과 남성들의 뭐 수명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교육은 예. 얼마나 받는지 이런 걸 따지지만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하는 세계 성격차 지수라는 것은 예. 한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임금이 얼마나 차이가 나나, 한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의사 결정권에 진출한 성비는 얼마나 차이가 나나, 실제로 그 사회에 살고 있는 남성과 여성들의 격차만을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격차 지수가 발표되면 매번 논란이 되는 게, 어떻게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낙후한 다른 아시아권의 나라가 우리보다 격차 지수가 더 높지? 어떻게 우리보다 더 못 사는 나라가 우리가 이렇게 낮을 수가 있지? 이것 때문에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남성과 여성의 격차보다 우리 사회의 격차가 더 크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단지 경제적으로 잘 사냐 못 사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 한 사회에 살고 있는 그 남성과 여성 간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지수라서 좀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뭐 양성평등 교육부터 해서 여러 가지 뭐 성격차 얘기까지 해봤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아예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혹은 알면서도 그걸 교묘하게 사용하는 분들에게 좀 경종을 울릴 만한, 뭐 예를 들면은 오늘 예쁘구나 뭐 이런 것을 굉장히 좀 기분 나쁘게 상대방이 좀 불쾌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요즘에 그런 용어 같은 것도 논란이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미투 운동과 더불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예. 특히 이제 성폭행이나 강제추행 이상의 물리력이 동원된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는 그게 잘못됐다라고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좀 전에 표현하신 것처럼 언어적 성희롱이라든가 혹은 사회적인 기준으로 했을 때 가벼운 추행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는 글쎄 그건 기준이 너무 애매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예.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 꼭 하나 질문을 해보세요. 이 똑같은 행동을 나보다 힘이 센 사람, 나보다 권력이 높은 사람,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에도 했을 때도 별 문제가 없을까? 이걸 따져보면 나보다 지위가 낮거나 힘이 약하거나 권력이 낮은 사람에게 무방비로 그냥 진행하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본인이 스스로 굉장히 점검하기 쉽습니다. 예. 똑같은 예쁘다라는 것이 칭찬이 될 수도 있지만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에게 내 권위를 이용해서 상대가 어떠한 반응도 저항도 어떻게 부정적인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예쁜 걸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내가 똑같은 말을 나보다
상사에게도 똑같이 했을 때 별 문제가 없겠는지, 별 문제가 없다면 나보다 권력이 약한 사람에게 했을 때도 별 문제가 없을 거다. 그러니 늘 나보다 지위가 높은 힘이 센 사람에게 했을 때 별 문제가 없는지 스스로 꼭 좀 살펴보시길 바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방금 말씀한 것과 더불어서 내 가족이라면 이렇게 하겠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좋은 제안이십니다. 예, 오늘 말씀 참 뜻깊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황금명륜 가치교육연수원 대표였습니다. She just wants to be beautiful. She goes unnoticed. She knows. 1부 마무리하면서 알레시아 카라의 Scars to Your Beautiful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An image she prays to be.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는 수도권 행정탐방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서울시 디지털 창업과의 박태주 과장을 연결하겠습니다. 박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2018년도 창업지원 종합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관련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는 이제 전국 창업기업의 약 20% 이상이 이제 집중되어 있는 곳이고요. 또한 이제 창업을 준비하는 이제 수많은 청년들이 이제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 따라서 이제는 이제 서울시의 이제 창업 생태계를 이제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혁신 창업 친화도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서 2018년도 창업지원 종합계획을 이제 이번에 이제 발표하게 됐습니다. 예. 이러한 이제 종합계획 내용은 혁신성장 펀드 조성과 창업지원시설 확충, 그리고 글로벌 창업생태계 구축 및 청년과 대학생 창업지원, 마지막으로 재기 창업지원 및 창업기원 기업에 대한 이제 성장 단계별 지원 등을 이제 핵심 내용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혁신성장 펀드다 보니까 돈이 얼마 정도 또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도 궁금한데요. 관련 내용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결국 혁신성장 펀드는 이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제 그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이제 하기 위한 이제 그런 이제 자금을인데요. 예. 이제 세부 내용은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기술 창업과 창업 초기 단계의 벤처 창업, 그리고 재기 창업자나 어떤 바이오 및 문화 콘텐츠 분야 창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향후 이제 5년간 1조 2천억 원을 조성을 이제 목표로 이제 펀드 조성을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약 200억 원을 이제 먼저 출자를 하고 중앙정부와 민간 협력을 통해서 총 2천억 원 이상의 지원을 이제 마련할 예정입니다. 예. 창업 지원 시설을 좀 늘린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서울시 창업 인프라 현황이 어떻습니까? 현재 서울시에는 모두 그 49개 창업 지원 시설 현재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시설들은 이제 입주 기업에게 이제 사무 공간, 그다음에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제공하는 이제 창업 보육기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창업 정보나 인적 자원 교류를 위한 창업 카페, 그리고 창업 아이디어를 이제 시제품으로 직접 만들어보는 시제품 제작소 등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예, 올해는 뭐가 늘어납니까? 그래서 올해는 이제 저희 이제 현재 바로 이제 그 늘어날 곳이 마포에 보면은 서울 창업 허브가 지금 현재 본관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예. 그 옆에 이제 별관동도 이제 새롭게 이제 구성을 해서 이제 개관을 하게 되고 11월에는 서울 바이오 허브 신관 등 이제 창업 보육 기관도 이제 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이제 창업 카페 등 모두 한 10개소 정도가 이제 창업 지원 시설이 이제 추가로 확충이 될 예정입니다. 예. 서울 창업 허브는 지난해 개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가 어땠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서울 창업허브 본관동은 이제 지난해 6월 달에 저희가 개관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 한 6개월 동안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추진한 실적이 창업기업 한 333개 기업을 저희가 이제 보육을 하였고요. 그래서 입주 공간도 제공하고 실질적인 이제 창업
지원금도 저희가 이제 지원해서 실질적인 이제 창업이 활성화되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창업 박람회 등 이제 창업 관련 이제 국내 주요 행사를 개최해가지고 약 12만 명 이상의 지금 방문객이 이용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서울시 창업 문화 확산의 거점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해외 도시와 교류도 한다고 들었는데요. 이건 어떤가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창업 기업을 지원하는 곳이 이제 국내 이제 어떤 창업 활성화 쪽으로 이제 한정을 짓지 않고, 예. 이제 글로벌, 현재 뭐 세계는 이제 글로벌 시대가 되기 때문에 글로벌 창업 지원을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이제 해외 도시와 어떤 창업 인재나 기업, 그다음에 전문가 간 교류 지원을 이제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글로벌 진출 이제 유망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국내에서 어떤 이제 그 사전에 충분한 현지화 전략하고 이제 지식을 습득시켜서 이제 역량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경쟁력 있는 이제 해외 기업을 이제 서울에 유치해서 어떤 국내 창업 생태계 글로벌화도 같이 이제 도모를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디지털 창업과의 박태주 과장이었습니다. 에디스 피아프의 파담파담 듣고요. 경기도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YTN 김학모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학모입니다. 예, 책 읽는 현대인들이 많이 줄었다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경기 지역 지자체가 경기 주민들에게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고요? 네, 요즘 스마트폰 등의 확산으로 책을 읽는 사람이 크게 줄었다고 하는데요. 예. 실제로 전철이나 버스를 타고 보면 책 대신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 지난해 우리 국민 한 사람이 1년에 한 권의 책도 채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이 주민들에게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우선 경기도는 전철 수원 광교 중앙역에 지하철 서재를 만들었습니다. 이곳에는 400여 권의 책을 비치해서 오가는 사람들이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부근의 다른 전철역에는 지하철 역사 도서관이 들어섰는데요. 예. 주민들이 스마트폰으로 미리 보고 싶은 책을 신청하고 받아보고 다시 읽고 난 뒤에 돌려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 사실 지하철 안에서 책 읽기 참 좋은 것이 사실이긴 한데, 문학 작품을 손쉽게 볼 수 있는 문학 자판기라는 것도 있다고요? 네, 용인시가 마련한 문학 자판기는 다른 자판기와 달리 무료로 이용합니다. 예. 용인시 내 경천철 플랫폼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자판기는 승객들이 버튼만 누르면 시나 에세이, 명언 등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작품이 인쇄돼서 나옵니다. 이 자판기는 작년 말에 용인시가 설치했는데 올해는 경전철 승강장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장소 등에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출판도시로 널리 알려진 파주시는 독서 바람열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수도권을 운행하는 경의중앙선의 열차 한 칸을 책방으로 꾸민 건데요. 예. 시가 500여 권의 다양한 책과 전자책을 설치해서 승객들이 집에서처럼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북 콘서트 등도 수시로 열려서 볼거리를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지자체들의 노력으로 책 읽는 분위기가 더 확산했으면 합니다. 예, 경기도민들이 또 오며 가며 책 읽는 모습 많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경기도가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네,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은 범죄 발생 우려가 큰 지역의 주거 환경을 바꿔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또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을 말합니다. 예. 예를 들면 낡은 담장을 개선하거나 또 골목의 조명을 밝게 하고 방범용 폐쇄회로 TV 설치, 또 비상벨 설치, 또 공원이나 공터, 빈집 등을 활용한 주민 커뮤니티 공간 마련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예. 경기도는 지난 4년간 일부 지역에서 이 사업을 시험적으로 시행했었는데
올해 그 22억 5천만 원을 들여서 5개 지역에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대상지는 기반 시설이 취약하거나 외국인이 많이 사는 광주시 경안동, 양주시 봉안리, 또 안양시 박다리동 등인데요. 경기도는 경찰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설계를 하고 주민의 참여 속에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자, 그리고 수도권 한복판에 놀이시설인 집와이어 그리고 캠핑장이 들어선다고요? 네, 경기도 의왕시가 시내에 있는 그 왕송호수에 집와이어 3개 라인과 캠핑장을 만듭니다. 예. 현재 이곳에는 레일바이크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곳에 그 집와이어가 추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집와이어는 이 호수 자연공원 내에 있는 41m 높이 타워에서 레일바이크 매표소까지 350m를 이 집와이어를 타고 내려오는 건데요. 약 한 20초 정도 걸리고 속도가 빨라서 스피드를 즐길 수 있을 겁니다. 네. 부근에는 또 그 캐러반과 글램핑, 또 야영 데크 등이 있는 캠핑장도 들어서는데요. 이들 시설은 4월 18일부터 문을 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의왕 도심에 또 다른 재미거리가 생기는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소식 YTN 김학무 기자에게 들었습니다. (3월 7일) 수요일 수도권 투데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플라잉 피켓츠의 Only You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